안녕하세요. 엄마의 고민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심화 교재 푸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화 교재를 쉽게 풀거나 수월하게 푸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푸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기 수준을 좀 넘어서는 교재를 풀 때 난관에 봉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센 수학을 풀 때 난관에 봉착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블랙 라벨을 풀 때 난관에 봉착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A급을 풀 때 난관에 봉착을 하죠. 근데 이 난관에 봉착하는 그 느낌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잘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로 치면 얘 잘하네? 그러면 기본 정석 정도는 얘가 수월하게 푸는구나. 근데 우리 아이는 기본 정석을 떠나서 이거보다 훨씬 쉬운 교재도 어렵게 푸니까 기본 정석 자체를 이렇게 수월하게 푸는 아이들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본 정석을 수월하게 푸는 아이라면 이제 실력 정석을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을 풀 때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서 힘듦을 겪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실력 정석을 풀면서 그런 난관을 똑같이 겪습니다. 교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든 혹은 못하든 어려운 난관,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풀린데 1시간, 2시간 걸리네, 이런 상태의 난관은 누구나 겪는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한 차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잘 푸는 아이들은 이런 난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그 수학을 못하거나 좀 어려운 걸 못 푸는 아이들은 이런 난관이 닥쳤을 때 대부분 포기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차이점밖에 없고, 어쨌든 교재 난도가 올라가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으로 치면 수학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디딤돌 기본을 풀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잘한 애들은 이제 응용을 풀면서 또 어려움을 겪겠죠. 이거보다 잘한 애들은 최상위 S 같은 거 풀 때 어려움을 겪고, 잘한 애들은 또 최상위를 풀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한 애들은 3% 올림피아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을 못한 아이들이 디딤돌 기본을 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느낌이나, 혹은 이거보다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기본까지는 무난하겠지만 응용을 풀 때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수학을 매우 잘해서 최상위까지는 스트레스 없게 풀었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예를 들면 3%를 풀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나 수학을 못한 학생들이 기본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 스트레스의 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단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이겨내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뭔가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빠르게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뭔가 쉽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 4개월쯤 전에 기본서로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한번 보고, 다른 학기 진행하느라 그동안 내용을 많이 까먹어 그런지 중반쯤 접어드니 2단계에서도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사연이 어떤 내용이냐면, 중학교 지금 2학년 2학기 블랙 라벨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본서로 2학년 2학기를 한 번 보고 다른 학기 진행하느라 그동안 내용을 까먹어서 그런지 지금 블랙 라벨 하다 보니까 2단계, 그러니까 블랙 라벨 스텝 2를 뜻하는 것 같아요. 블랙 라벨 스텝 2에서도 어려워하더라. 블랙 라벨은 이제 스텝 2 말고 스텝 3, 스텝 3하고 학력고사 평가 이런 게 있는데, 스텝 3가 이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2 같은 경우는 보통 센 수학 C단계 정도 무난하게 푸는 아이들은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합니다. 이번 단원 풀 때 유형서 해당 단원을 풀게 한 후 진행하니 훨씬 수월해졌어요. 근데 스텝 3나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유형서 복습 수준으로 크게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아서요. 자, 블랙라벨 스텝 2까지는 어쨌든 유형서 센 정도를 공부를 하면 보통 수월하게 풉니다. 자, 근데 스텝 3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의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이거는 약간 창의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스텝 3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성향 때문인지 몇 분 보다가 안 풀리면 자꾸 해설지나 풀이 영상을 보려고 하고 찬찬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몇 분이면 뭐 3분, 2분 보다가 안 풀리면 그냥 풀이 영상, 해설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고 찬찬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 있죠. 자, 이거는 아이 성향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어떤 많은 양을 끝내야 된다라든지 혹은 빠른 선행 진도를 나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량이 얘가 많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끝내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걸 빨리 끝내라 그런 압박을 느꼈든지 어떤 숙제를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보통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고민하다 안 되면 해설 보고 넘어가서 이해하고 끝내는 데 집중합니다. 책을 끝내는 데. 그러니까 자기가 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끝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현재는 일단 한번 풀고 오답을 다시 고치게 한 후 그래도 모르겠다는 건 해설지 풀이 영상을 보게 하는데 모르겠다고 한 건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풀어보라고 해도 잘 못 풀고 딴짓만 해요. 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심화 교재를 풀 때 이렇게 빨리빨리 대충 하고 안 되는 거는 질문하고 학원을 다니면 이런 애들 그냥 보통 질문하거든요. 안 풀리면 그냥 질문하고 그러면 심화 교재를 풀어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설명만 들어서 이해력만 늘지 심화 능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잊어먹고 끝내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강의식 학원에서 심화 교재 풀 때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 풀이해 주는 거 듣고 넘어가고 끝내서 교재를 끝내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풀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 물론 이제 심화 교재뿐만 아니라 평상시 숙제도 날림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문제를 좀 정성 들여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풀어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제 학습법을 많이 추천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습관을 잡을 때 어떤 양제로 끝나게 하면 이런 형태, 방금 이 어머님이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습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양제로 끝내게 하지 말고 어떤 시간제, 뭐 공부를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해서 그 시간 동안 뭐 심화 교재를 푼다 그러면 너가 풀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해서 풀도록 유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봤자 공부 시간이 뭐 더 늘어나든지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를 2시간 동안 푸나 아니면 2시간 동안 8문제를 푸나 똑같으니까 좀 문제를 정성 들여 풀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좀 공부한 아이들은 이런 어떤 습관, 어머님이 얘기했던 몇 분 보다가 안 풀리면 해설지나 풀이 영상 보고 빨리 끝내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습관들이 안 생겨요. 처음 수학을 할 때 시간제로 공부한 아이들은. 개념 교재를 풀어도 좀 정성 들여 개념을 읽고 풀고 그래서 휘발성 있게 날아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 심화 문제를 풀어도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제 공부법을 처음 수학을 할 때 시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죠. 이거는 대부분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설 보고 풀고 그러면 교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보통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3등급 정도에서 정체가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으니까요. 자, 힌트 등을 보고 푼 후 오답 반복할 것을 추천하셨는데 어차피 동일한 문제가 나올 것은 아니니 제 생각으론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게 심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듯한데 저희 애는 큰 고민 없이 빨리 풀고 그래도 실수가 많고 쉽게 설치를 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죠. 고민 없이 대충 빨리 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뭐 영상을 보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결한 것들은 금방 까먹으니까 또 오답을 반복을 하고, 오답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죠, 암기. 암기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좀 낯선 유형이 나오면 또 못 풀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성적이. 워낙 밖에 나가 놀기 좋아하는 애라 여기까지 다 풀면 나가 놀아라 하고 공부를 시켜 그런가 싶고, 이게 굉장히 크죠. 어디까지 풀고 끝내면 놀아라.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운 게 닥치면 그냥 하고 놓으면 그냥 바로 질문합니다. 그냥 질문하든지 해설 보든지 아니면 풀이 영상 보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심화 교재를 아무리 풀러도 문제 해결력이나 심화 능력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해력만 늘어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설명 듣고 이해하고 해설지 읽고 이해하고 이것만 늘어나다 보니까 국어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수학 실력은 늘지 않고 비문학 독해 능력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심화 문제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문항당 최고 5분은 될까 싶어요. 자, 이 최고 5분이 되면 거의 심화를 안 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정도 상태면 심화를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이거 해봤자 심화 능력 자체도 형성이 안 됩니다. 쌤 같은 문제집은 한 장당 10에서 15분이면 다 풀고요. 그러니까 한 장당 10에서 15분이면 다 풀어서 정답률이 높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답률이 높은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많이 틀려서 또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를 반복하고 그런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좋은 습관으로 지금 완전히 공부 습관이 잡힌 것 같아요. 본인 주장은 한번 그렇게 안 풀리는 건 계속 잡고 있어도 못 푼다고. 승부욕 강한 아이라 엄마랑 대결하고자 같이 옆에서 푸는 신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 역시도 한 10분 이상 들여다봐도 방향이 안 보이면 지치고 답지 보고 싶더라고요. 심화 문제에서 해설지 영상을 보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승부욕이 강한데 문항당 5분 보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승부욕이 강한 게 아닙니다.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최소 보통 안 풀리는 문제들은 2시간씩 고민합니다. 풀릴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심화 문제에서 해설지 영상을 보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요거는 좀 학년이나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 아이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얼마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요게 이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점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죠. 타협을 해서 뭐 얘가 이제 뭐 고3이다. 고3인데 2시간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틀린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면 그 문제 2시간 고민해도 되지만 무수히 많다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이 수준이나 학년에 따라 다르죠.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고민해도 여유가 있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초등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 안 풀리는 건 2시간씩 고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상태나 혹은 수준 몇 학년인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는 보통 그냥 좀 어느 정도 바쁜 사람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로 권장합니다. 어느 정도 좀 바쁘다. 얘가 다른 것도 하고 뭐 하고 그런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고민을 하고 안 되면 힌트를 받아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좀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무제한으로 냅두죠. 예를 들면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무제한으로 냅뒀습니다. 자기네들이 풀 때까지 냅뒀어요. 이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냅두고 나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이걸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얘가 몇 분 정도 하고 언제 질문해라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수학 공부를 해나갈 때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질문합니다. 일주일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좀 힌트나 그런 방향성들을 알려주고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뭐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자기가 모르는 거는 무제한 고민해서 푸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힌트를 주거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시간제 학습을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하려면 어려운 문제 혹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적어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그거를 다 고민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적어야 되니까 교재 난도를 적정 난이도로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블랙라벨을 시키니까 일주일에 모르는 문제가 뭐 30문제가 나왔더라. 그럼 30문제를 다 2시간씩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난도가 나오지 않는 교재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품이라든지 뭐 센이라든지 좀 적당량의 얘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도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얘가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좀 낫죠. 그러니까 교재 난도를 좀 낮춰라.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좀 적게 나오게 하고 그 적게 나오는 문제는 좀 오랫동안 고민해서 얘가 풀게끔 유도를 해줘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학습 방향, 학습 로드맵을 잡은 다음에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난 블랙라벨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심화 교재 같은 경우만 시간제로 좀 여유 있게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뭐 일주일에 얘가 수학 공부를 10시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8시간 같은 경우는 뭐 진도도 나가고 뭐 선행도 나가고 뭐 응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수학 로드맵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습할 어떤 이제 블랙라벨을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블랙라벨만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해가지고 시간제로 블랙라벨만 시간제로 풀자. 요거 뭐 1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 동안 풀 수 있는 거를 천천히 풀게끔 어떤 진도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은 엄마의 고민 네 번째, 아이가 심화 교재를 제대로 못 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